여러분, 지금부터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분 모두 75세이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십니다. 경제적 형편도 비슷하고 건강 상태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분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십니다. 씻고 머리를 빗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십니다.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으시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동네 경로당에 나가시면 사람들이 반겨줍니다. 오늘도 멋지시네요 하는 인사를 받으십니다. 두 번째 분은 일어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씻는 것도 이틀에 한 번, 머리를 빗는 것도 귀찮아 하십니다. 옷은 아무거나 걸치십니다. 거울은 쳐다보지도 않으십니다. 밖에 나가는 것도 최소한으로 줄이셨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첫 번째 분은 더욱 활기차게 사십니다. 친구도 많고 웃음도 많고 외출도 잦습니다. 두 번째 분은 점점 더 집에만 계십니다. 우울해 보이고 말수도 줄고 건강도 나빠지셨습니다. 두 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돈의 차이가 아닙니다. 건강의 차이도 아닙니다. 단 하나, 외모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였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것은 허영이 아닙니다. 젊어 보이려는 욕심도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방식이고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며 품격 있게 나이 드는 지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면 외모보다 마음이 중요하지 맞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외모와 마음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알게 되실 겁니다. 왜 외모가 중요한지, 어떻게 하면 돈 들이지 않고도 품격 있는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입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노인복지관에서 상담사로 일해왔습니다.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외모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메모 준비하셨나요? 자,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날 있으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귀찮아서 세수도 대충 하고 머리도 빗지 않고 그냥 잠옷 비슷한 옷 그대로 하루 종일 있었던 날 말입니다. 그날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제가 만난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날은 온종일 무기력해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누워만 있고 싶어요. 저녁이 되면 하루를 허비한 것 같아서 자책하게 돼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외출 약속이 있어서 아침 일찍 일어나 깨끗이 씻고 머리를 정성껏 빗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었던 날은 어떠셨나요? 같은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날은 달라요. 거울 보는 것도 즐겁고 외출하는 것도 기대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요. 온종일 기분이 좋아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신체화된 인지라고 부릅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으면 자연스럽게 어깨가 펴지고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반대로 우울하면 어깨가 구부정해지고 표정이 굳어집니다. 이것은 마음이 몸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반대로도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몸이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억지로라도 어깨를 펴고 미소를 지으면 실제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억지로라도 씻고 옷을 갈아입으면 마음이 맑아집니다. 실제로 이것을 증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한 대학교에서 우울증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약만 처방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약과 함께 매일 아침 씻고 옷을 갈아입는 과제를 주었습니다. 3개월 후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약과 함께 외모 관리를 한 그룹의 우울증 호전율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단지 씻고 옷을 갈아입은 것뿐인데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외모를 가꾸는 행동은 뇌에게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고 가치 있는 존재야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셨나요? 세수를 하셨나요? 머리를 빗으셨나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셨나요? 만약 그러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자신을 존중하고 계신 겁니다. 만약 그러지 않으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세요.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 이명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남편을 잃은 후 6개월 동안 방에서만 지내셨습니다. 머리도 감지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거울도 보지 않았습니다. 딸이 너무 걱정이 되어서 억지로 미용실에 모시고 갔습니다. 처음에 할머니는 완강히 거부하셨습니다. 내가 누굴 보여주려고 꾸며? 이제 다 늙었는데? 하지만 딸이 끈질기게 설득했고 결국 미용실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미용사가 머리를 감기고 자르고 말리는 동안 할머니는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거울을 보여주는 순간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겼었나? 생각보다 괜찮네. 할머니가 중얼거리셨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옷들을 꺼내보셨습니다. 이 머리에 이 옷이 어울리겠다 하시면서 여러 벌을 입어보셨습니다. 다음 날부터 할머니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세수를 하시고 옷을 갈아입으시고 머리를 빗으셨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경로당에 나가셨습니다. 한 달 후에는 자원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할머니는 동네에서 가장 활기찬 분 중 하나가 되셨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명자 씨는 정말 젊어 보여요. 72세 같지 않아요.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할머니를 바꿨나요? 할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거울 속 나를 다시 발견한 거예요. 아직 나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외모 관리의 진짜 힘입니다. 단순히 예뻐 보이거나 멋있어 보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고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는 것, 그것은 자신에게 보내는 인사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해. 나 자신하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외모를 가꾸는 것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솔직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길을 걷다가 처음 보는 사람을 마주쳤을 때 몇 초 만에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이 결정되나요? 심리학 연구 결과를 보면 놀랍습니다. 단 3초입니다. 우리는 3초 만에 상대방이 신뢰할 만한지, 친근한지, 가까이 지낼 만한지를 판단합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지.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우리 뇌는 생존을 위해 빠른 판단을 내리도록 진화했습니다. 그래서 첫인상은 거의 자동적으로 결정됩니다. 이것을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현명하게 활용하면 됩니다. 어차피 첫인상이 중요하다면 좋은 첫인상을 주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에 가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두 분의 환자가 있습니다. 한 분은 깔끔하게 씻고 단정한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다른 분은 머리가 헝클어지고 옷에 얼룩이 있습니다. 같은 증상으로 같은 의사를 만났습니다. 의사도 사람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단정한 환자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설명도 더 자세히 하고 질문에도 더 친절하게 답합니다. 반대로 외모가 정돈되지 않은 환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덜 신경 쓰게 됩니다. 이것이 공정하냐고요? 공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의사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행에 가는 상황도 생각해 보세요. 예금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외모가 단정한 고객에게 직원은 더 많은 상품을 안내하고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이분은 자기 관리를 잘하시니 재정 관리도 잘하실 거야 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마트에서도 주민센터에서도 약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모가 단정한 분들에게는 직원들의 태도가 미묘하게 다릅니다. 더 친절하고 더 적극적이고 더 존중합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8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항상 깔끔한 차림으로 다니십니다. 매일 아침 면도를 하시고 와이셔츠를 다려 입으시고 구두도 닦으십니다. 할아버지가 동네 상점에 가시면 주인들이 먼저 인사합니다. 어르신, 오늘도 멋지시네요. 병원에 가시면 간호사들이 친절합니다. 은행에 가시면 직원이 자리를 안내해 드립니다. 할아버지와 같은 경로당을 다니는
76세 김순태 할아버지는 반대입니다. 씻는 것을 귀찮아 하시고 옷은 아무거나 걸치시고 머리도 헝클어진 채로 다니십니다. 김 할아버지가 같은 상점에 가면 주인이 경계합니다. 같은 병원에 가면 간호사가 무심합니다. 같은 은행에 가면 직원이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두 할아버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경제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사실 김 할아버지가 더 돈이 많습니다. 건강의 차이도 아닙니다. 둘 다 건강하십니다. 단 하나, 외모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외모는 우리를 대변합니다. 말을 하기 전에 이미 외모가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싼 옷을 사야 할까요? 성형수술을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만 지키면 됩니다. 매일 깨끗이 씻기, 머리 단정하게 빗기, 깨끗한 옷 입기, 자세 바르게 하기, 남성분들은 면도하기.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표정도 중요합니다. 거울을 보고 미소 짓는 연습을 하세요. 밝은 표정 하나가 가장 좋은 화장입니다.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깨를 펴고 걸으세요. 구부정한 자세로 걷는 것과 꼿꼿한 자세로 걷는 것,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것들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단지 습관의 문제입니다. 매일 10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그 10분이 하루 종일 받는 대우를 바꿉니다. 여러분의 외모는 여러분의 명함입니다. 말없이 여러분을 소개합니다. 저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저를 존중해 주시면 저도 당신을 존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첫인상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사용하세요. 그것이 세상을 현명하게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외모 관리가 대인 관계뿐만 아니라 건강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를 처음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검사 결과가 아닙니다. 바로 환자의 외모입니다. 얼굴색은 어떤가, 자세는 바른가, 옷차림은 단정한가, 머리는 정돈되어 있는가. 이 모든 것이 건강 상태를 말해줍니다. 노인의학을 전공한 한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모만 봐도 환자의 건강 상태를 70%는 알 수 있습니다. 외모가 깔끔한 환자는 대부분 건강 관리도 잘하고 있고, 외모가 방치된 환자는 건강도 나빠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외모를 가꾸는 과정 자체가 건강 관리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고, 옷을 입는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나요? 팔을 들고 허리를 굽히고 다리에 힘을 주고 균형을 잡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운동입니다. 전신을 사용하는 활동입니다. 매일 아침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과 그냥 누워만 있는 사람, 누가 더 건강하겠습니까? 답은 명백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흥미롭습니다. 매일 아침 스스로 씻고 옷을 입는 노인분들의 낙상 사고율이 다른 분들에 비해 40%나 낮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매일 몸을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근육을 유지하고 균형 감각을 훈련하기 때문입니다. 옷을 입으면서 한 발로 서보고 신발을 신으면서 허리를 굽혀보고 이 모든 것이 운동이 됩니다.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외모를 가꾸면 밖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으면 사람을 만나고 싶어집니다. 사람을 만나러 가면 자연스럽게 걷게 됩니다. 걷는 것 자체가 최고의 운동입니다. 74세 정미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5년 전만 해도 거의 집에만 계셨습니다. 무릎이 아프다는 이유였습니다. 외출할 때는 운동복 차림에 모자를 눌러 쓰고 나가셨습니다. 그러다가 딸이 선물로 예쁜 옷 한 벌을 사드렸습니다. 엄마, 이거 입고 나가서 사람들한테 자랑해. 할머니는 처음에는 이 나이에 이런 옷을 언제 입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딸이 워낙 좋아해서 한번 입어보셨습니다. 거울을 보니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이 옷에 이 머리는 안 되겠네 하시면서 미용실에 가셨습니다. 머리를 하고 나니 더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럼 신발도 바꿔야겠다 하시면서 새 신발도 사셨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나가셨습니다. 친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미수가 너 어디 좋은 일 있어? 완전 달라 보여. 할머니는 기분이 좋아서 그날 친구들과 공원 산책도 하셨습니다. 그 후로 할머니는 매일 외출하게 되셨습니다.
멋있는 옷을 입으니까 사람들 만나는 게 즐거워졌고 만나려고 나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걷게 되었습니다. 1년 후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더니 의사가 놀랐습니다. 무릎이 많이 좋아졌네요. 무슨 운동하셨어요?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운동은 안 하고 그냥 매일 외출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최고의 운동입니다. 계속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외모와 건강의 관계입니다. 외모를 가꾸면 움직이게 되고 움직이면 건강해집니다. 건강해지면 더 외모를 가꾸고 싶어집니다. 완벽한 선순환입니다. 정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요양병원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치매 초기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매일 아침 간호사가 도와서 세수를 시키고 머리를 빗겨주고 깨끗한 옷을 입혔습니다. 다른 그룹은 환자가 원할 때만 도와줬습니다. 6개월 후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첫 번째 그룹의 치매 진행 속도가 훨씬 느렸습니다. 우울증 발생률도 30%나 낮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매일 외모를 가꾸는 과정에서 자존감이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직 가치 있는 사람이야 하는 느낌이 치매와 우울증을 막아준 것입니다. 여러분, 외모를 가꾸는 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생존 전략입니다.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가꾸는 그 10분이 약 100알보다 효과가 좋을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자신에게 투자하는 그 10분이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늘립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외모를 가꾸려면 돈이 많이 들겠지 아닙니다. 지금부터 돈 들이지 않고도 품격 있어 보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길을 걷다가 이런 분들을 본 적 있으시죠? 옷은 평범한데 뭔가 고급스러워 보이는 사람. 특별히 비싼 것을 걸치지 않았는데도 품위가 느껴지는 사람. 그런 분들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바로 청결함과 단정함입니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비싼 옷도 명품 가방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만난 82세 윤정의 할머니는 평생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옷도 백화점이 아닌 시장에서 사십니다. 가방도 몇 년째 같은 것을 쓰십니다. 하지만 동네에서 가장 품위 있는 분으로 소문나셨습니다. 할머니의 비결을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비싼 옷은 없어도 깨끗한 옷은 있어야지. 매일 빨래하고 다림질하면 되는 거야. 돈 안 들어. 할머니는 매일 아침 입을 옷을 다림질하십니다. 구두는 낡았어도 매일 닦으십니다. 머리는 자주 미용실에 안 가셔도 매일 빗으십니다. 손톱은 항상 깨끗하게 정리하십니다. 이것만으로도 할머니는 누가 봐도 품격 있는 분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이 할머니를 대할 때 존중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78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십니다. 옷도 백화점에서 비싼 것으로 사십니다. 구두도 수입품을 신으십니다. 하지만 청결에는 신경을 안 쓰십니다. 옷에 얼룩이 있어도 그냥 입으십니다. 구두는 먼지가 앉아 있습니다. 머리도 며칠째 안 감으셨는지 기름기가 납니다.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할아버지는 초라해 보입니다. 사람들도 그다지 존중하지 않습니다. 두 분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품격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태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돈 들이지 않고 품격 있어 보이는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청결함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와 머리에서 특유의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관리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둡니다. 매일 샤워하세요. 여름에는 하루 2번, 겨울에는 하루 1번은 하셔야 합니다. 특히 머리와 몸에서 나는 냄새를 조심하세요. 같은 옷을 며칠씩 입지 마세요. 속옷은 매일 갈아입으세요. 겉옷도 이틀에 1번은 세탁하세요. 땀을 흘리셨으면 그날 바로 빨래하세요. 머리는 최소 이틀에 1번은 감으세요. 나이가 들면 두피에서 기름이 많이 나옵니다. 머리를 자주 안 감으면 냄새가 납니다. 이것만 지켜도 여러분은 상위 20%에 들어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기본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단정함입니다. 청결함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단정함입니다. 깨끗해도 헝클어져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머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머리는 얼굴의 액자라고 합니다.
아무리 얼굴이 좋아도 머리가 엉망이면 전체가 엉망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얼굴에 주름이 있어도 머리만 단정하면 전체적으로 깔끔해 보입니다. 남성분들은 면도에 신경 쓰세요. 수염이 덥수룩하면 나이보다 5년은 더 늙어 보입니다. 매일 면도하기 힘드시면 이틀에 한 번은 하세요. 여성분들은 머리 모양을 자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한 번은 미용실에 가서 정돈하는 게 좋습니다. 집에서는 매일 빗으시면 됩니다.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싼 옷이 아니어도 다림질만 되어 있으면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주름진 옷을 입으면 아무리 비싸도 싸구려처럼 보입니다. 셋째, 자신에게 맞는 색깔과 스타일을 찾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톤이 변합니다. 젊었을 때 잘 어울리던 색깔이 이제는 안 어울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밝고 부드러운 색깔이 잘 어울립니다. 너무 어둡고 강한 색은 오히려 얼굴을 칙칙하게 만듭니다. 베이지색, 크림색, 연한 파란색, 연한 분홍색 같은 파스텔 톤이 대부분의 어르신들에게 잘 어울립니다. 검은색은 격식 있는 자리가 아니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옷 스타일도 중요합니다. 너무 타이트한 옷은 체형의 변화를 드러냅니다. 적당히 여유 있으면서도 날씬해 보이는 스타일이 가장 좋습니다. 여성분들은 허리선이 있는 옷이 좋습니다. 남성분들은 깔끔한 셔츠에 면바지가 무난합니다. 넷째, 작은 액세서리를 활용하세요. 비싼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깔끔한 스카프 하나, 단정한 시계 하나, 이런 것들이 전체 분위기를 바꿉니다. 여성분들은 귀걸이나 목걸이 같은 간단한 장신구가 도움이 됩니다. 너무 화려하지 않고 단정한 것으로 하나만 하세요. 남성분들은 시계나 벨트에 신경 쓰세요. 닳고 낡은 것보다는 단순하고 깨끗한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신발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신발을 많이 봅니다. 아무리 옷을 잘 입어도 신발이 더러우면 전체가 망가집니다. 비싼 신발이 아니어도 됩니다. 깨끗하게 닦인 신발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아침 신발을 닦는 습관을 들이세요. 5분이면 됩니다. 여성분들은 굽이 너무 높은 신발보다는 편하면서도 단정해 보이는 신발이 좋습니다. 남성분들은 구두를 신으실 때 양말 색깔도 신경 쓰세요. 여러분 보셨죠? 이 모든 것이 돈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매일 조금씩 신경 쓰는 습관만 있으면 누구나 품격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살아온 삶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타고난 얼굴이 아니라 만들어진 얼굴이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표정이 얼굴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같은 나이인데 누구는 온화해 보이고 누구는 험해 보입니다. 누구는 친근해 보이고 누구는 무서워 보입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생김새의 차이가 아닙니다. 표정의 차이입니다. 평생 지어온 표정이 얼굴에 자리 잡은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5세 두 분의 할머니가 같은 아파트에 사십니다. 한 분은 최순자 할머니, 다른 분은 김영희 할머니입니다. 두 분은 나이도 같고 형편도 비슷하고 원래 외모도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최순자 할머니는 항상 웃는 얼굴입니다. 주름이 많지만 그 주름조차 따뜻해 보입니다. 사람들이 할머니를 보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할머니는 참 곱게 늙으셨네요 하고 말합니다. 김영희 할머니는 항상 인상을 쓰고 계십니다. 불평이 많고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할머니를 피합니다. 저 할머니 무섭게 생겼어 하고 뒤에서 말합니다. 두 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타고난 얼굴이 아닙니다. 평생 지어온 표정입니다. 최할머니는 평생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오늘도 고마워 이만하면 다행이야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하셨습니다. 그래서 표정이 항상 밝았습니다. 그 표정이 얼굴에 자리 잡았습니다. 김할머니는 평생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왜 이것밖에 안 돼? 이게 뭐야 이런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래서 표정이 항상 굳어 있었습니다. 그 표정이 얼굴에 새겨졌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한 대학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같은 사람의 얼굴 사진을 2장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무표정한 얼굴, 다른 하나는 미소 짓는 얼굴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둘 중 누가 더 젊어 보이나요? 90%가 미소 짓는 얼굴을 선택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무표정한 얼굴은 실제보다 5세 더 늙어 보였고 미소 짓는 얼굴은 5세 더 어려 보였습니다. 표정 하나로 10년의 차이가 난 겁니다. 왜 그럴까요? 미소는 얼굴 근육을 위로 올립니다. 입꼬리가 올라가고 볼이 올라가고 눈가가 올라갑니다. 이 자체가 리프팅 효과입니다. 반대로 찡그린 표정은 모든 것을 아래로 처지게 만듭니다. 입꼬리가 내려가고 볼이 처지고 눈꺼풀이 내려옵니다. 그렇다면 나이 들어서 표정을 바꾸는 게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표정 근육도 훈련할 수 있습니다. 첫째, 거울 앞에서 웃는 연습을 하세요. 억지로라도 좋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활짝 웃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진짜 미소는 입만 웃는 게 아닙니다. 눈도 웃어야 합니다. 눈이 웃으려면 진심으로 기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감사한 일,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웃어보세요. 둘째, 입꼬리를 의식적으로 올리세요. 평소에 무표정일 때도 입꼬리를 살짝 올리는 습관을 들이세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한 달만 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셋째, 표정 근육 운동을 하세요. 나이가 들면 표정 근육이 굳습니다. 매일 5분씩 거울 앞에서 여러 표정을 지어보세요. 웃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세요. 이것이 우스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표정 근육이 부드러워지면 자연스럽게 밝은 표정을 짓게 됩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표정은 생각의 거울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자주 하면 표정도 그렇게 굳어집니다.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세요. 감사한 것을 찾으세요. 좋은 것을 보세요. 아름다운 것을 느끼세요. 생각이 바뀌면 표정도 바뀝니다. 78세 이정희 할머니는 1년 전만 해도 항상 우울한 표정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사시면서 세상이 다 어둡게 보였답니다. 어느 날 손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우울할 때 표정이 정말 무서워요. 저도 할머니가 무서워서 방문하기 싫어져요. 할머니는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손녀조차 자신을 피하고 싶어 한다니. 그날부터 할머니는 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웃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억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감사한 것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 이 꽃이 예쁘네, 밥이 맛있네, 작은 것에 감사하려고 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할머니의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름은 여전하지만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손녀가 말합니다. 할머니, 요즘 너무 예쁘세요. 자주 보러 올게요. 여러분, 표정은 선택입니다. 타고난 얼굴은 바꿀 수 없지만 표정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정이 결국 여러분의 얼굴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거울을 보면서 미소 지으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오늘도 잘하고 있어, 자신에게 말하면서 웃어보세요. 그것이 가장 강력한 화장이고 가장 값진 액세서리입니다. 어떤 명품도 밝은 표정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혹시 머리가 복잡하신가요? 괜찮습니다.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5가지입니다. 첫째, 외모와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외모를 가꾸면 마음도 좋아집니다. 우울할 때일수록 씻고 옷을 입으세요. 그 작은 행동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둘째, 첫인상은 3초 만에 결정됩니다. 여러분의 외모는 말없이 여러분을 대변합니다. 청결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좋은 첫인상을 주세요. 셋째, 외모 관리는 곧 건강 관리입니다. 씻고 옷 입고 머리 빗는 모든 행동이 운동입니다. 외모를 가꾸면 건강도 함께 좋아집니다. 넷째, 품격은 돈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청결함과 단정함만 있으면 됩니다. 비싼 옷보다 깨끗한 옷이, 명품보다 밝은 표정이 더 중요합니다. 다섯째, 표정이 얼굴을 만듭니다. 평생 지어온 표정이 여러분의 얼굴입니다. 오늘부터 밝은 표정을 연습하세요. 그것이 최고의 성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외모를 가꾸는 것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나이가 몇이든 상관없습니다. 80세든 90세든 외모를 가꾸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그것은 나는 아직 살아있고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세상에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은 인생을 당당하게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한 것도 필요 없습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서 제일 먼저 거울을 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미소 지으세요. 깨끗이 씻으세요. 머리를 정성껏 빗으세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모여서 인생을 바꿉니다. 일주일만 해보세요. 일주일 후 거울을 보면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실 겁니다. 한 달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겁니다. 요즘 뭔가 달라 보이시네요. 젊어 보이세요.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알게 되실 겁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말입니다. 혼자 하지 마세요. 배우자와 함께 하세요. 친구들과 함께 하세요. 오늘 나 어때? 서로 물어보고 칭찬해 주세요. 오늘 멋지네, 오늘 예쁘네 이렇게 말해 주세요. 여러분, 나이 드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나이 들 것인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초라하게 늙을 것인가, 품격 있게 늙을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품격 있게, 아름답게, 당당하게 나이 드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미소 짓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 미소가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세상을 조금 더 밝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분들입니다. 이 영상을 보셨다는 것 자체가 그 증거입니다.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일 입을 옷을 미리 준비해 보세요. 깨끗한 옷으로 골라서 걸어두세요. 내일 아침 10분만 일찍 일어나세요. 그 10분으로 여유 있게 씻고 옷을 입고 거울을 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말하세요. 오늘도 멋진 하루 보내자. 이것이 품격 있는 노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눈을 감아 보시겠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70살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봅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허리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나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을 때 잔고가 30만 원입니다. 다음 달 국민연금이 들어올 때까지 20일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부터 무릎이 너무 아픕니다.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은데 가슴 한편이 답답해집니다.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까? 검사를 하면 또 얼마를 내야 하지? 약값은? 다음 달까지 버틸 수 있을까? 결국 당신은 병원 앞까지 갔다가 발걸음을 돌립니다. 그냥 집에 가서 파스나 붙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돈이 존엄이라는 걸요. 돈이 단순히 물건을 사는 수단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이고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권리이며 때로는 생명을 지키는 방패라는 걸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지혜가 쌓이고 경험이 풍부해지고 여유가 생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하나둘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돈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편안하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신이 가진 돈이 내년에 당신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5년 후에 당신은요? 10년 후에는요? 만약 이 질문에 선뜻 대답하기 어렵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 될 겁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듣기 싫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면한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노후의 민낯을 들여다볼 겁니다. 아무도 쉽게 말하지 않는, 하지만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그 현실을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왜 나이가 들수록 돈이 무서워질까요? 20대, 30대 때는 달랐습니다. 돈이 없으면 벌면 되었습니다. 체력이 있었고, 시간이 있었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야근을 해도 괜찮았고, 아르바이트를 두세 개 뛰어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잘 되면 되지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첫째, 체력이 줄어듭니다.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예전 같으면 하루 10시간씩 일해도 끄떡없었는데 이제는 5시간만 일해도 다음날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리고 쉽게 피곤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자리가 체력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60대가 할 수 있는 일 대부분은 육체 노동입니다. 경비, 청소, 배달, 주차 관리. 모두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움직여야 하는 일들입니다.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할 수 없으면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둘째, 기회가 사라집니다. 20대, 30대 때는 면접 기회라도 많이 주었습니다. 젊고 패기 있네요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50대가 넘어가면 이력서를 내도 연락조차 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55세 남성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대기업에서 30년을 근무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고 경험도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명예퇴직을 하고 나서 재취업을 시도했을 때 4개월 동안 100군데가 넘는 곳에 지원했지만 면접 기회는 단 3번뿐이었습니다. 면접장에 가면 면접관들이 이력서를 보다가 생년월일을 확인하고는 표정이 미묘하게 변합니다. 경력은 좋으신데 저희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락은 오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경험 많은 베테랑이 아니라 낡은 사람으로 분류됩니다. 슬픈 현실이지만 이게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셋째, 인맥마저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친구들, 동료들, 선후배들과 자주 만났습니다.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정보도 교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자리 정보도 얻고 사업 기회도 생기고 도움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하나둘 멀어집니다. 은퇴하면 회사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깁니다. 친구들도 각자 사정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프고 누군가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누군가는 가족 문제로 바쁩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사람들을 만나기가 더 부담스러워집니다. 밥 한 끼, 커피 한 잔도 부담이 됩니다. 경조사비도 큰 부담입니다.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6만원, 10만원씩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들을 피하게 됩니다. 연락이 와도 핑계를 대고 모임에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외로워집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할 사람이 없어집니다. 이게 바로 나이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체력, 기회, 인맥이 동시에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줄어들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도 급격히 줄어듭니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 있습니다. 아직은 괜찮아. 이 생각입니다. 50대 초반에는 생각합니다. 아직 10년은 더 일할 수 있어. 그동안 모으면 되지. 50대 후반에는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이 있잖아. 집도 있고. 어떻게든 되겠지. 60대 초반에는 생각합니다. 건강만 하면 돼. 아프지만 않으면 일할 수 있어. 하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65세가 되면 선택의 폭이 극도로 좁아집니다. 70세가 되면 정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닫습니다. 아, 진작에 준비할걸? 50대 때, 아니 40대 때부터 준비할걸? 하지만 후회는 언제나 늦게 찾아옵니다. 특히 중장년층이 돈 이야기를 피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돈 이야기를 하면 뭔가 초라해 보이고 품위가 없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이에 돈 타령이나 하고 있으면 되나 싶은 거죠. 하지만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돈 이야기를 회피하는 게 품위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직시하고 준비하는 게 진짜 품위입니다. 실제로 병원비 압박을 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60대 이상 인구의 절반 이상이 만성질환을 갖고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 관절염, 심장질환. 약을 평생 먹어야 하는 병들입니다. 한 달 약값만 해도 10만원에서 20만원입니다. 여기에 정기검진, 물리치료,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까지 더하면 한 달 병원비가 30만원에서 50만원은 기본입니다.
국민연금이 50만 원 나온다고 해봅시다. 병원비로 30만 원 쓰면 20만 원 남습니다. 여기서 월세가 30만 원이면 적자입니다. 통신비,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는 어떻게 내나요? 밥은 어떻게 먹나요?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계산이 안 맞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경조사비의 압박도 만만치 않습니다. 친구 자녀 결혼식에 5만 원, 친척 장례식에 10만 원, 지인 돌잔치에 3만 원. 한 달에 두세 번만 경조사가 있어도 20만 원이 나갑니다. 안 가면 됩니까? 그러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나중에 내가 어려울 때 도움받을 사람도 없어집니다. 그렇다고 계속 나가자니 통장이 비어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 괜찮아라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습니까? 괜찮은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흐르고 있고 준비 없이 맞이하는 노후는 정말 가혹합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제 본격적으로 돈 없는 노후가 어떤 모습인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듣기 불편하실 겁니다. 하지만 외면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아니 적어도 우리 중 일부가 마주할 수 있는 현실이니까요. 첫째, 건강권이 박탈됩니다. 아까 병원 앞에서 돌아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아파도 참습니다. 약간 아플 때는 그냥 쉬면 낫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조금 더 아파지면 며칠만 버티자 합니다. 정말 심각해질 때까지 병원을 미룹니다. 그러다가 결국 응급실에 실려갑니다. 그때는 이미 병이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치료비도 몇 배로 늘어납니다. 입원하고 수술하고 회복하는데 몇백만 원이 듭니다. 돈이 없어서 병원을 안 가다가 결국 더 큰 돈이 드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큰 돈도 없습니다. 자식에게 손을 벌리거나 대출을 받거나 치료를 포기합니다. 70대 할머니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가 아파서 치과에 갔더니 임플란트를 해야 한대요. 한 개에 100만 원. 8개를 해야 한다니까 800만 원이에요. 그 돈이 어디 있어요? 그냥 죽 먹고 삽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치아가 없으면 제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영양 상태가 나빠지고 건강이 더 악화됩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둘째, 관계가 단절됩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 만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밥 한 끼, 커피 한 잔도 부담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피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오늘은 좀 바빠서라고 핑계를 댑니다. 2번, 3번 거절하다 보면 상대방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친구가 하나둘 떠나갑니다. 특히 경제적 차이가 크면 더 어렵습니다. 친구는 여행 이야기를 하고 맛집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월세 걱정, 병원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같은 세상에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고립됩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는 날이 많아집니다. TV가 유일한 친구가 됩니다. 밖에 나가도 할 게 없습니다. 도서관이나 공원 벤치에 앉아서 시간을 보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관계가 없으면 정신 건강이 나빠집니다. 우울증이 옵니다. 무기력해집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지? 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셋째, 자존감이 붕괴됩니다.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돈이 없으면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느끼게 됩니다. 마트에 갑니다. 장을 봅니다. 하나하나 가격표를 확인합니다. 2,000원짜리 두부와 1,500원짜리 두부를 비교합니다. 500원을 아끼기 위해 조금 멀리 있는 할인마트를 갑니다. 버스를 탑니다. 경로 우대로 무료입니다. 앉을 자리를 찾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리를 양보하지 않습니다. 설 수밖에 없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참습니다. 경조사에 갑니다. 부조금 봉투를 넣습니다. 3만 원. 다른 사람들은 5만 원, 10만 원씩 넣는데 나는 3만 원밖에 못 넣습니다. 왠지 초라합니다. 밥 먹고 빨리 나옵니다. 자식을 만납니다. 손주를 봅니다. 용돈을 주고 싶은데 줄 게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하면서 머리만 쓰다듬습니다. 손주는 금방 시들해집니다. 할아버지보다 장난감이 더 재미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짐이구나. 빨리 죽는 게 낫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난은 선택을 빼앗습니다. 돈이 있으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좋은 병원, 좋은 의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치료 방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습니다. 살 곳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 안전한 동네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아파도 참습니다. 밥도 가장 싼 걸 먹습니다. 살 곳도 가장 싼 곳을 찾습니다.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택이 사라지면 존엄도 사라집니다. 인간의 존엄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에서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 수 있을 때 존엄이 지켜집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강요될 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할 때, 존엄은 무너집니다. 돈 없는 노후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선택할 수 없고 존엄이 무너지는 삶. 이게 바로 일상이 된 지옥입니다. 마이너스. 이제 실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름은 가명으로 바꾸었지만 모두 실제 사례입니다. 박영수 씨 72세입니다. 박 씨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공장에서 40년을 일했습니다. 자식 셋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빚도 다 갚았습니다. 60세까지 일하고 은퇴했습니다. 은퇴할 때 통장에 3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10년은 버티겠지 생각했습니다. 국민연금도 48만 원씩 나왔습니다. 하지만 12년이 지난 지금 통장에는 80만 원밖에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사치를 부린 것도 아닙니다. 낭비한 것도 아닙니다. 63세 때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입원 비용, 수술비, 재활치료비 1년 동안 1,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저축해둔 돈의 절반이 한 번에 날아갔습니다. 67세 때는 본인이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매달 약값이 15만 원씩 나갔습니다. 1년이면 180만 원입니다. 5년이면 900만 원입니다. 작은 돈도 계속 나갔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통신비 한 달에 15만 원 정도. 1년이면 180만 원입니다. 계산해 보세요. 국민연금 48만 원에서 병원비 15만 원, 공과금 15만 원 빼면 18만 원 남습니다. 이 돈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합니다. 밥을 먹고 옷을 사고 경조사비를 내야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축한 돈을 조금씩 꺼내 썼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씩만 쓰려고 했는데 조금씩 더 쓰게 됩니다. 1년에 400만 원, 500만 원씩 통장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12년이 지나니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박 씨는 지금 어떻게 살까요? 하루에 2끼를 먹습니다. 아침은 거릅니다. 점심은 복지관에서 주는 무료 급식을 먹습니다. 저녁은 집에서 라면이나 김치로 때웁니다. 옷은 6년째 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새 옷을 살 돈이 없습니다. 신발도 낡았지만 참습니다. 겨울에 난방비가 부담스러워 전기장판 하나로 버팁니다. 방이 춥습니다. 그래도 참습니다. 아내는 뇌졸중,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합니다. 요양원에 보내야 하는데 비용이 한 달에 120만 원입니다. 어디서 그 돈을 구합니까? 집에서 박 씨가 돌봅니다. 72세 노인이 거동 불편한 아내를 돌보는 겁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이게 사람 사는 건가 싶어요.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죠. 다음은 김순자 씨 68세입니다. 김 씨는 자식이 둘 있습니다. 아들과 딸입니다. 둘 다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대기업 다니고 딸은 공무원입니다. 김 씨는 혼자 삽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국민연금은 유족연금으로 30만 원 나옵니다. 기초연금 30만 원 합쳐서 한 달에 60만 원입니다. 월세가 40만 원입니다. 남은 돈이 20만 원입니다. 이 돈으로 한 달을 삽니다. 김 씨는 자식들에게 연락을 잘 안 합니다. 손주들 생일에 용돈을 주고 싶은데 줄 게 없어서 연락이 부담스럽습니다. 명절에도 빈손으로 갈 수가 없어서 안 갑니다. 몸이 안 좋아서라고 핑계를 댑니다. 작년에 허리 디스크로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비용이 300만 원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말할까 망설이다가 결국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은 돈을 보내줬습니다. 고맙기는 한데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며느리 눈치도 보였습니다. 아들이 전화로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책임지게요라고 했는데 그 말이 더 서러웠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자식한테 손 벌리는 게 이렇게 창피한 줄 몰랐어요. 차라리 굶는 게 낫지 자식한테 짐이 되는 게 제일 싫어요. 그 후로 김 씨는 아들에게 절대 돈 이야기를 안 합니다. 아파도 참고 필요한 게 있어도 참습니다. 그냥 혼자 해결하려고 합니다. 전화도 잘 안 받습니다. 아들이 어머니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라고 하면 핸드폰 소리를 못 들었다고 둘러댑니다. 명절에도 올해는 정말 몸이 안 좋아서 못 가겠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몸이 괜찮습니다. 그냥 빈손으로 가기 싫은 겁니다. 김 씨는 하루하루를 견딥니다. TV를 보고 복지관에 가서 시간을 때우고 집에 돌아와 잠을 잡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철호 씨 74세입니다. 이 씨는 평생 자영업을 했습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잘 될 때도 있었고 안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먹고는 살았습니다. 65세까지 식당을 했습니다. 더 이상 체력이 안 돼서 문을 닫았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을 안 해서 없습니다. 기초연금 30만 원이 전부입니다.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를 찾았습니다. 주차장 관리, 경비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으면 받아주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결국 폐지를 줍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폐지를 주워서 팝니다.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법니다. 기초연금 30만 원과 합쳐서 50만 원으로 삽니다. 이 씨는 고시원에 삽니다. 월세가 30만 원입니다. 남은 돈이 20만 원입니다. 아침은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 점심은 복지관 무료 급식, 저녁은 컵라면입니다. 한 달 식비가 10만 원 정도 듭니다. 옷은 구호단체에서 받습니다. 신발도 헌 신발을 얻어 신습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나는 투명인간이 됐어요. 거리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 사회에선 이미 끝난 사람 같았어요. 폐지를 주우면서 길을 걷다 보면 사람들이 피해갑니다. 냄새가 나나 봅니다. 씻고 싶어도 고시원 샤워실이 불편해서 이틀에 한 번씩밖에 못 씻습니다. 버스를 타면 사람들이 옆자리에 안 앉습니다. 그게 제일 서럽습니다. 이 씨는 하루에 15시간씩 폐지를 줍습니다. 74세 노인이 새벽부터 밤까지 돌아다닙니다. 허리가 아파도 무릎이 아파도 일을 해야 합니다. 안 하면 굶습니다. 이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그래도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닐 수도 있겠다고 느끼시나요?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절반 정도가 빈곤선 이하에서 삽니다. 절반입니다. 2명 중 1명입니다. 여러분도 그 절반에 속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 준비해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병이 생기거나 사고가 나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돈이 없을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뭘까요? 많은 분들이 건강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건강이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이 없으면 병원에 가지 못합니다. 아파도 참습니다. 그러다 보면 작은 병이 큰 병이 됩니다. 당뇨가 합병증으로 이어지고 고혈압이 뇌졸중으로 이어집니다. 영양 상태도 나빠집니다.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합니다. 라면, 김치, 값싼 음식으로 때웁니다.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이 부족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쉽게 병에 걸립니다. 운동도 못합니다. 헬스장 갈 돈이 없습니다. 등산을 가려고 해도 버스비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집에만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고 체력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건강이 무너지면 다음은 관계가 무너집니다. 건강이 나쁘면 사람을 만나기 힘듭니다. 몸이 아파서 외출을 못합니다. 집에만 있게 됩니다. 또 건강이 나쁘면 대화 소재가 없습니다. 만나면 아픈 이야기만 하게 됩니다. 요즘 허리가 아파서 무릎이 안 좋아서 듣는 사람도 지겹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이 없으면 경제적으로 사람을 만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밥값, 커피값, 경조사비, 모든 게 부담입니다. 결국 사람들과 멀어집니다. 전화도 안 오고 약속도 없고 하루 종일 혼자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건강도 나쁘고 사람들과도 단절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스스로를 쓸모없다고 느낍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나는 실패한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이 계속되면 자기 비하에 빠집니다. 자책합니다. 우울해집니다. 심하면 자해나 자살 충동까지 느낍니다. 실제로 노인 자살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훨씬 높습니다. 그 이유의 상당 부분이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 그리고 외로움입니다. 여기서 정말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자기 포기입니다. 자존감이 무너지면 모든 걸 포기합니다. 어차피 나는 안 돼, 뭘 해도 소용없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겠지. 이런 생각에 빠집니다. 그러면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다. 건강 관리도 안 하고 사람도 안 만나고 새로운 시도도 안 합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기만 합니다.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자기 포기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아무리 작은 기회가 와도 잡지 못합니다. 누가 도와주려고 해도 거부합니다. 괜찮아요. 저는 이대로도 괜찮아요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치심의 실체도 만만치 않습니다. 노인이 되어 가난하면 여러 가지 수치스러운 상황을 겪습니다. 복지관에서 무료 급식을 받을 때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젊은 직원들이 어르신, 이쪽으로 오세요 하면서 안내합니다. 마치 어린아이 다루듯이요. 그게 수치스럽습니다. 구호 물품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고 옷, 생필품을 받습니다. 고맙기는 한데 마음 한구석이 쓰립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됐구나 싶습니다. 자식 앞에서도 수치심을 느낍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용돈을 못 줄 때, 빈손으로 집에 갈 때, 부모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집니다. 이런 수치심이 반복되면 사람이 위축됩니다. 말도 잘 못하고 눈도 잘 못 마주치고 움츠러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건 개인의 실패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젊을 때 더 열심히 일할 걸, 내가 돈을 더 모을 걸, 내가 계획을 잘 세울 걸. 물론 개인의 선택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노후 빈곤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구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불안정한 일자리, 높은 의료비, 부족한 연금. 이 모든 게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옛날에는 자식이 많아서 부모를 모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식이 적고 자식들도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부모를 모실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국가가 충분히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안 됩니다. 결국 노인들은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데 나이가 들면 벌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입니다. 이게 바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너무 탓하지 마세요. 당신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구조를 탓하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구조가 바뀌길 기다리다가는 인생이 끝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는 걸 해야 합니다. 그게 뭔지 이제부터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미 늦었어. 지금 준비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50대, 60대가 되면 이미 늦었다는 생각에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물론 20대, 30대부터 준비하면 더 좋습니다. 시간이 많으니까요. 복리 효과도 크고 선택지도 많습니다. 하지만 50대, 60대라고 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10년, 20년 후가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건 끊기지 않는 돈을 만드는 겁니다. 큰 돈을 한 번에 벌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어렵습니다. 위험하기도 합니다. 대신 작지만 꾸준히 들어오는 돈을 만드세요.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20만 원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큰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첫째, 고정 지출을 점검하세요. 지금 나가는 돈을 쭉 적어보세요. 월세,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구독료. 하나하나 다 적어보세요. 그 중에서 줄일 수 있는 게 있는지 확인하세요.
통신비는 요금제를 바꾸면 한 달에 1만 원, 2만 원 줄일 수 있습니다. 1년이면 12만 원에서 24만 원입니다. 안 쓰는 구독 서비스는 해지하세요.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신문 구독. 쓰지도 않으면서 매달 돈만 나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보험도 정리하세요. 중복된 보험, 필요 없는 보험은 해지하세요. 한 달에 10만 원씩 내던 보험료를 5만 원으로 줄이면 1년에 60만 원이 절약됩니다. 이렇게 고정 지출을 줄이면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은 남길 수 있습니다. 둘째, 현금 흐름을 확보하세요. 일을 하세요.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체력이 괜찮으면 아파트 경비, 주차 관리, 택배 보조 같은 일을 하세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습니다. 체력이 안 되면 좀 더 가벼운 일을 찾으세요. 도서관 사서 보조, 박물관 안내, 학교 급식 보조. 체력 부담이 적고 한 달에 5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버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세요. 평생 회계를 했다면 작은 가게 장부 정리를 도와주세요. 요리를 잘한다면 반찬 가게를 작게 해보세요. 글을 잘 쓴다면 블로그나 유튜브를 해보세요. 중요한 건 체력을 안 쓰는 수입원을 고민하는 겁니다. 60대, 70대가 되면 체력이 떨어집니다. 육체 노동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체력을 덜 쓰는 수입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작은 임대 수입, 저작권 수입, 온라인 수입, 뭐든 좋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체력 안 쓰고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건강에 투자하세요.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건강 관계, 자존감 순서로 무너진다고요. 그러니 건강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병원 정기 검진 받으세요. 비용이 들어도 받아야 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비가 훨씬 적게 듭니다. 운동하세요. 돈 안 드는 운동을 하세요. 걷기, 맨손 체조, 스트레칭.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루 30분씩만 걸어도 건강이 좋아집니다. 식사 관리하세요. 값 비싼 음식을 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하라는 겁니다. 라면만 먹지 말고 채소도 먹고 단백질도 챙기세요. 넷째, 관계를 유지하세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특히 나이 들면 관계가 중요합니다. 돈이 없어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싼 밥을 사지 못해도 산책을 함께하고 집에서 차를 마시고 전화통화를 하세요. 복지관, 경로당, 동호회.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세요. 친구를 사귀세요. 관계가 있으면 정보도 얻고 도움도 받고 외로움도 덜합니다. 다섯째, 작은 목표를 세우세요. 10억 원 모으기 같은 큰 목표는 오히려 독입니다. 달성하지 못하면 좌절감만 듭니다. 대신 작은 목표를 세우세요. 이번 달에 10만 원 저축하기, 3개월 동안 매일 30분 걷기, 일주일에 친구 한 명씩 연락하기. 이런 작은 목표를 달성하면 성취감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붙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싶어집니다. 그러면 조금 더 큰 목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섯째, 정부 지원을 활용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국가가 마련한 제도니까 당당하게 활용하세요. 기초연금 신청하셨나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만성질환자, 중증 질환자는 의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 통신비 감면. 여러 가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 받으세요. 이런 지원을 받으면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도움이 됩니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일곱째, 소비 패턴을 바꾸세요.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세요. 필요한 건 사고 원하는 건 참으세요. 충동 구매를 하지 마세요. 마트에 가면 장바구니 들고 가세요. 카트를 끌면 불필요한 걸 많이 삽니다. 할인할 때 사세요. 계절이 지난 옷은 반값에 팝니다. 식료품도 저녁 시간에 할인합니다. 중고 거래를 활용하세요. 책, 가전제품, 가구. 중고로 사면 훨씬 저렴합니다. 이렇게 소비를 조절하면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은 아낍니다. 이 모든 걸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고정 지출 줄이기로 20만 원, 작은 일로 50만 원 벌기, 정부 지원으로 10만 원,
소비 줄이기로 10만 원. 합치면 한 달에 90만 원입니다. 1년이면 108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1억 800만 원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는 10년 후에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제 돈과 나이, 그리고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평생 돈을 목적으로 살아왔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한 사람이고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깨닫게 됩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걸요. 돈은 방패입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병에 걸렸을 때 치료받을 수 있게 해주고, 배고플 때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고, 추울 때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돈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이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충분하고 누군가는 2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자신에게 필요한 최소 금액을 아는 겁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월세나 관리비가 얼마인가요? 식비는? 병원비는? 통신비, 공과금은? 경조사비는? 다 더해보세요. 그게 당신에게 필요한 최소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확보할 방법을 찾으세요. 국민연금, 기초연금, 저축 1.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그 금액을 만드세요. 그 금액만 확보되면 일단 생존은 됩니다. 최소한의 안정은 확보하는 겁니다. 그 이상은 여유입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큰 문제는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1억을 모아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납니다. 한 달에 150만 원만 확보하면 되라고 생각하면 훨씬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적은 돈으로도 존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존엄은 돈의 양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나옵니다. 돈이 적어도 깨끗하게 입고 단정하게 다니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면 존중받습니다. 돈이 적어도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신을 사랑하고 떳떳하게 살면 존엄은 지켜집니다. 반대로 돈이 많아도 남을 무시하고 거만하게 굴고 비윤리적으로 살면 존엄은 무너집니다. 결국 존엄은 내면에서 나옵니다. 돈은 그걸 지키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리고 비교를 멈추세요. 나이가 들면 비교가 고통을 만듭니다. 저 친구는 아파트가 2채인데 나는 월세방이야. 저 사람은 자식들이 잘 사는데 내 자식들은. 저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이렇게 아픈데. 이런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위를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대신 아래를 봐도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 비교를 멈추세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삶에 집중하세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세요. 집이 작아도 월세방이라도 비 피할 곳이 있다는 게 감사한 일입니다.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숨 쉴 수 있다는 것, 모두 감사한 일입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삶이 가벼워집니다.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안심 금액은 얼마일까? 이 질문의 답을 찾으세요. 구체적인 숫자로요. 한 달에 100만 원인가요? 150만 원인가요? 200만 원인가요? 그 금액을 정하고 그걸 확보할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세요. 조금씩 꾸준히요. 10년 후, 20년 후의 당신이 오늘의 당신에게 고마워할 겁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러분, 거의 끝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편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나이 들어 돈이 없으면 얼마나 힘든지, 존엄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일상이 어떻게 지옥이 되는지 듣기 괴로우셨을 겁니다. 어떤 분은 화가 나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나 싶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노후의 지옥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난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 준비 없이 외면한 오늘이 내일이 됩니다. 지금 나중에 생각하지 뭐라고 미루는 그 순간들이 모여서 10년 후, 20년 후를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불편한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아, 나도 준비해야겠구나. 아, 지금부터라도 바꿔야겠구나. 아, 이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당신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바꿔나가면 됩니다. 고정 지출 줄이기, 작은 수입원 만들기, 건강 챙기기, 관계 유지하기, 정부 지원 받기. 하나씩만 해도 1년 후엔 달라집니다. 5년 후엔 확실히 달라집니다. 10년 후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오늘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통장을 확인하세요. 한 달 지출을 계산해 보세요. 줄일 수 있는 고정비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내일은 주민센터에 가세요.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이 있는지 상담 받으세요. 이번 주에는 건강검진 예약을 하세요. 조기 발견이 생명을 살립니다. 다음 주에는 친구에게 전화하세요. 오랫동안 연락 못한 친구에게 잘 지내? 하고 안부를 물어보세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당신의 노후를 바꿉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노후 준비는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 관계, 마음가짐 모두 중요합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이 나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도 외로우면 삶이 공허합니다. 반대로 돈이 적어도 건강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균형을 잡으세요. 돈도 준비하고 건강도 챙기고 관계도 유지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노후 준비로 고민하는 사람이 당신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중장년층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숨기지 마세요. 이야기하세요. 친구들과 노후 이야기를 나누세요. 정보를 교환하세요. 서로 격려하세요. 가족과도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나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 너희는 어떻게 생각해? 물어보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으세요.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지금 가장 걱정되는 노후 문제는 무엇인가요?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준비하고 싶으신가요? 혹시 좋은 노후 준비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됩니다. 우리 함께 지혜를 모아봅시다. 함께 준비해봅시다. 여러분,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불편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길 바랍니다.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이 오늘을 기억하며 그때 들었던 그 이야기가 내 인생을 바꿨어라고 말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의 노후는 오늘의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